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잘못을 깨우치지 못한 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나가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부탁드립니다. 잘 지냈니? 비오는 오후 우편함 속 초대장이 반쯤 젖은 채 꽂혀 있었고 졸업 50주년 동창회라는 문구가 번져 있었다. 이준호는 편지를 들고 잠시 멈췄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0년이라. 그의 눈앞엔 오래전 운동장, 햇살, 교복, 그리고 웃음이 교차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은 늙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낡지 않았다.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윤정이.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늘 공책을 정갈히 접던 아이였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운동장 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떠난 그녀의 뒷모습이 그의 기억 속엔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날 무언가를 말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도 그 자리에 묶여 있는 듯했다. 준호는 옷장을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입지 않은 회색 정장이 걸려 있었다. 이제는 맞지도 않겠지. 그는 웃듯 말하며 천천히 자켓을 꺼냈다. 손끝에 닿은 섬유의 촉감은 낡았지만 어쩐지 그날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세월의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을 바라보던 교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 창문 너머 풍경이 흐르고 있었다. 젖은 나무, 흐릿한 유리,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세월이 겹쳐 보였다. 좌석 옆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멈춰있던 한 문장이 있었다. 연회장 앞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인 이름표들. 김태호, 오현숙, 박미자, 윤정희. 준호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이름표는 아직 미사용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쓸어보았고 그 아래 얇은 흠집이 세월의 자국처럼 보였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제야 웃음이 어색한 듯 피어올랐다. 연회장은 웃음과 목소리로 가득했다. 한쪽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렀고 다른 쪽에서는 사진이 오갔다. 이젠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네.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도 공허한 기색이 있었다. 준호는 사람들 틈에서 시선을 돌리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엔 은빛 핀을 꽂은 그녀. 그녀였다. 연회장은 오래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묘하게 흐릿했다. 반가운 인사들이 오가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씩 낯선 그늘이 비치고 있었다. 아니, 벌써 50년이라니. 그땐 다들 젊었는데 그새 이렇게 됐네. 누군가가 농담을 던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따라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의 끝자락에는 서로의 세월을 부러움과 아쉬움으로 훑는 조용한 눈빛이 남았다. 준호는 잔을 들고 한쪽 벽에 서 있었다. 와인 잔 안의 붉은 빛이 조명에 반사되어 그의 손끝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오래된 얼굴 하나를 찾았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주름, 누군가의 눈빛 속에 그녀의 흔적이 섞여 있을 것만 같았다. 연회장 구석, 커튼이 반쯤 내려진 자리. 그곳에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옅은 회색 코트 차림의 그녀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창가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세월이 지나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의 학생처럼 맑고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정희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멈춰 있던 시간이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흐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음악 소리만이 공기처럼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의 질문은 너무 늦은 인사였다. 글쎄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죠. 정희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운동장에서 제가 울던 거 기억하세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장면은 그의 기억 속에서도 가장 꺼내기 힘든 장면이었다. 기억합니다. 그날 난 아무 말도 못했죠. 그게 다였죠. 아무 말도. 정희는 잔을 들었다. 와인 속에 붉은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오래된 상처의 맥박처럼 느려졌다. 준호의 시선이 멀어졌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1970년대의 햇살이 그의 눈앞에 번졌다. 그때의 교정, 체육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던 오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윤정이가 시험지를 훔쳤대. 순식간에 교정이 술렁였다. 그는 교무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 손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교장실 앞에서 괜히 감싸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반세기 동안 이어졌다. 정의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를 끌어올렸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땐 내가 겁이 많았어요.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장, 체면, 그게 뭐라고? 한 아이의 마음보다 그걸 택했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잊히진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긴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선생님 아직도 정의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농담이 섞인 말이 들려왔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호의 입술도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은 오래된 소문을 다시 깨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빛이 떨어지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단체 사진을 찍자며 모두가 중앙으로 모였다. 누군가는 어깨를 감싸 안았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다. 정희는 맨 끝에 서 있었고 카메라 셔터가 반짝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한 걸음만 앞으로. 사진사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빛이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 짧은 찰나가 준호의 마음속에 사라짐이라는 단어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흩어졌다. 조용한 배경음만 남았다. 테이블 위엔 남은 음식과 녹은 얼음, 그리고 비워진 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준호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정희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그녀의 냅킨이 접혀 있었다.
거기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당신을 괴롭히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잊지 말아요.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잔 위의 붉은 빛을 흔들었다. 그 와인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연회장이 텅 비고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빗소리와 음악의 잔향만 남았다. 그의 마음은 그날의 교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날의 하늘, 그날의 침묵, 그날의 눈빛. 모든 게 똑같았다. 오직 한 가지, 그는 이제서야 알았다. 그때의 침묵은 모른 척이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걸. 연회가 끝난 다음 날 새벽 호텔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번져 있었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엔 정희가 남기고 간 냅킨의 질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잊지 말아요. 그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무거운 울림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엔 다시 그날의 교정이 번져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분필 냄새, 그리고 고개를 숙인 한 여학생의 어깨. 그의 심장은 오래된 북처럼 천천히 울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는 40년 동안 그걸 버리지 못했다. 윤정희에게 한때 썼다 지운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그날 미안했네. 단 한 줄의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을 써내려갈 때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망설였던가. 그 편지는 한 번도 보내지 못했고 그날 이후 그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아이를 가르쳤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이준호 선생님 맞으시죠? 상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윤정혜 씨가 어제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그의 손끝이 식어갔다. 말끝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에 계십니까?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는 재킷을 들고 비가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 쳤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접수대를 향해 달려갔다. 윤정희 씨,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눈을 들어 말했다. 방금 퇴원하셨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는 멈춰섰다.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다. 그녀는 퇴원했다. 그는 복도 끝 벤치에 주저앉았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왜 이제야 왔어요, 선생님? 며칠 후 그는 어렵게 주소를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문패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 아래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문이 열리고 정희의 얼굴이 드러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선생님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정희는 낡은 서랍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그때 사건 기억하시죠? 그녀는 천천히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그날의 진실이에요. 그 종이엔 교장의 서명이 있었다. 윤정희는 무혐의로 처리함.
그러나 그 문장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묻어버린 진실이었다. 그 종이를 왜 지금까지? 그날 제가 버리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준호는 종이를 쥐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럼 나만 몰랐던 건가요? 아니요, 선생님도 알았죠. 다만 외면했을 뿐.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유리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흘러내렸다.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름에는 늘 오해가 따라다녔으니까. 그녀는 창가에 서서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끝으로 닦았다. 준호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남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작게 흔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비는 그치고 저녁의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문 틈으로 비친 빛이 정희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저는 그날의 일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춰야 할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제 시간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그림자와 자신의 그림자가 바닥에 포개지는 걸 바라봤다. 밤이 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젠 편히 쉬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선생님도요. 이제는 그만 그날을 보내세요. 그는 문을 나섰다. 골목길 끝에서 돌아보니 창문 안쪽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비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향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처럼 마음을 스쳤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다. 창문을 여니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준호는 느리게 숨을 들이켰다. 어제의 대화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 그날을 보내세요. 그 문장이 그의 마음을 천천히 덮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봤다. 빛은 오래된 그림자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다. 운동장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고 그때 그 벤치는 사라졌지만 교정 끝에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아래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말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길게 남을 줄은.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져 그의 발목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오래전 그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다. 그날 미안했네. 그는 그 문장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고마웠네. 당신 덕분에 나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소. 그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번에는 봉인하지 않았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편지를 발견하길 바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의 미안함 대신 용서의 의미를 읽어주길 바랐다. 해질 무렵 그는 마당 의자에 앉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다. 저 멀리 노을빛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웃음은 오래전 교정의 오후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리고 세상은 고요해졌다.